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보면 잔뜩 흐려 있고요. 날씨가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부동산세 부담에 불법을 택하는 국민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종부세, 양도세 오르는데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거는 법상 안 되는 건데요. 납세 능력 고려 없는 일방적 세제 탈법으로 내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윤이 처음 맞붙었다. 자, 처음이란 글자 눈길 작고요. 그리고요, 윤이 여기 보면 지지율 양강입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죠. 역사 인식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충돌했는지 각각의 목소리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윤석열, 미군, 미점령군 황당무계 발언이다. 이재명,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정부가 말려도 민주노총 8,000명 시위, 경찰 수사 착수했다. 지금 서울 도심에서 주말 동안 민주노총 집회 열린 모습이 사진으로 좀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아래로 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선 접종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밤 10시 야외 음주 금지됩니다. 지금 정부가 노 마스크 철회, 이거 방역 강화 쪽으로 갔죠. 뭐냐면 좀 고를 했거든요. 그러나 안 되는 걸로 됐고요. 그리고 밤 10시 야외에서는 아예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확진자가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토요일 기준 올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톱 기사인데요. 코로나와 사투 3라운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2라운드까지 이미 다 겪었습니다. 백신도 무력화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최소 90개 이상 국가로 번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들어와 있죠. 백신 공급이 변이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가요, mRNA 백신 기술, 이 노하우 공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뭔가 좀 효과가 좋다라고 평가받는 기술이죠. 이거에 대한 공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전 세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5일 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첫 충돌입니다. 자, 그동안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의 경쟁은 각 당 안에서 조금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와 각 당에서 약간 뭐 공격하는 모습,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1, 2위를 다투는 주자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첫 충돌, 이런 표현 오늘 신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대 8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의 경쟁, 지금 9명이 등판을 했죠.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 대 나머지 8명의 대결 아니냐. 주말 동안에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의 행사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 면접입니다.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쟁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날카롭고 말하기 부담스러운 질문들이 좀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집회 끝 걱정 시작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 이 얘기입니다.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좀 분석한 신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른바 대선 지지율 대장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른바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사진을 크게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죠. 대선 1, 2위 역사 논쟁 첫 충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잠깐 말들이 소개돼 있어요. 원래 순서상으로는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뭔가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SNS상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밝힙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받아친 겁니다. 아마도 오늘쯤 윤 전 총장이 추가적인 입장은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됐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안타깝게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출발했고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위에 진행 상황을 보여주죠.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금 영상으로 하겠던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요. 윤 전 총장, 미군이 점령군? 셀프 역사 왜곡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 표명 없어 더 충격이다.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있기 전에 광복회장에 관련 발언이 있었어요. 소개가 알려졌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 발언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흐른 뒤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를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승만 DJ도 점령군이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화면의 제목을 위해 보시면요.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해묵은 건국 논쟁의 데자뷰인가? 그리고 향후 이 주제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으로 가는 건가? 과거에 건국 논쟁 한바탕 여야 충돌이 있었죠. 이번에 또 그러는 건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야 전면전까지 확정이 될까요? 그리고 이 사안, 이게 누구에게는 좀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과거의 건국 논쟁을 다시 끄집어 와 보면 우리 사회에 사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더 주류로 자리를 잡았던 걸 반추해 보면요. 예. 이재명 지사식의 역사 해석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오늘 아침에 보수 신문들의 사설들이 예. 대부분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쪽에 견해를 많이 실었더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따지고 보면 해방 후에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게 9월 9일입니다.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을 맞았죠. 광복이라는 게 뭡니까? 주권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세부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업적에 의하면 당시 일본 총독부는 조선 총독부는 전쟁에서 질 걸 알고 미리 일본인들에 대한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조선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마크 협상을 했다. 예. 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여은영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9월 9일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의 쭉 전개 상황, 그리고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 벌어지는 미 군정청에 의한 지배, 이걸 감안해 보면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거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저는 우려하는 게 이런 식의 논쟁이 건국 예. 논쟁 때도 똑같이 빚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기독교 내지는 카톨릭이 포교가 될 때 그걸 막았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조선에서 당신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자, 바닥에 십자가를 깔아놓고 예. 이걸 밟고 가라. 밟고 가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 밟고 가지 않으면 너는 기독교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예.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선 1, 2위 주자들 간의 이 논쟁은 사실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흡입하기 위한 예. 지금 좋은 재료를 하나 뭐 어느 쪽에서 던졌든 간에 예. 서로 맞받아서 지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걸 저는 중도에 서 있는 사람들 또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대체 어느 편이냐라는 식의 강요를 하다 보면 예. 이건 서로가 서로 잃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대선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상대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격하고 이걸로 시작이 된다면 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암담해지는 것 같다. 대선 역사 논쟁은 저는 예. 그런 점에서 더 확전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전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심상치 않거든요. 휘발성은 굉장히 높죠. 사실 1, 2위를 다투는 대선 주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서로 지지층, 흔히 말하는 예.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아니면 서로 지지층을 이거보다 더 쉽게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예. 다른 사안 없죠. 그런 점에서 이건 뭐라 그러죠? 뭐 회색지대라고 이럴 때는 회색지대라고 하면 뭐하지만 수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설당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미래를 얘기할 시점에 왜 자꾸 한참 전에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서 이걸 갖고 이른바 충돌을 벌이고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대선주자 1, 2위가 이걸 괜히 꺼낸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강한 목적들을 품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최영철 편집위원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진영의 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층 표를 많이 가져야지만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게 중도층 표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슈를 선점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지사가 무언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도층에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세에 좀 몰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게 사실 어떤 질문을 받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저 발언이 의도성 있는 발언이 아닌데 지금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격의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비치는데 저 발언이 애초에 의도성 있는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발언은 이재명 지사가 좀 손해를 봤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사실 주특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주특기도 아니고 예. 이재명 지사가 요즘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문재인 정부와의 다소 차별화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친일이라든가 반미라든가 이런 프레임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반에 몰고 나왔던 그러한 간판들인데 예. 지금 했던 부분은 의도성이 없었던 발언이었는데 약간 수세성이 있다. 이 점을 윤석열 총장이 파고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는 역사전쟁이 만약에 조금 확전이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층으로 파고드는 무기 하나는 가진 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실 기자들과 질의응답 TK를 방문했던 당시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생각과 달리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강하게 반박하고 다시 그거에 반박을 하면서 약간 뭔가 커진 모양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때리기 공세를 취한 윤석열. 그렇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한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처가 의혹 수세 국면 넘기기 아니냐.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니까 위기 돌파용으로 이 반박을 하는 걸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기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전술을 채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위기 돌파하려는 듯하다.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보수임을 강조한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렸다고 이 기사는 해석하고 있어요. 신경미 전 의원님, 이 기사의 해석 일단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이 기사가 상당히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7월 2일이죠. 장모의 법정 구속, 유죄를 넘어서서 법정 구속까지 된 것은 윤 전 총장으로서는 충격 중에 충격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요. 지금 이어지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운명은 가속화의 길을 어느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질 것이냐라는 지금 위기의 기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잘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뛰어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 논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윤시환 변호사. 다르게 해석하십니까? 이 의도에 저는 대해서. 이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당내 사실 1대8 그 구도잖아요. 당내 공격인데 본인의 기본 시리즈에 대한 공격도 가속화되는 마당에 사실은 저 이재명 지사답지 않은 프레임이거든요. 역사 논쟁에 크게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적극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외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김원훈 광복회장도 참전을 했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논쟁을 가열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경선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 구도를 깨고 본선 구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당내 어떤 결집을 시도하는 이것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활용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애당초에 정치적 구도를 짠 것은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본인은 확전은 안 할 겁니다. 요선에서 가지가지 왜냐하면 소련 해방군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점령군이라는 팩트만 제시하면서 이 논쟁을 조금 불을 붙인 다음에 7월 11일 이후에 컷오프 이후에는 아마 다시 확전하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들은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실 테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요.